네,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몇 개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빼고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정말 일단은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말고사도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뭐 내용 자체를 많이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푸셨을 것 같고,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문제. 안구의 외막이 아닌 것은?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구의 외막은, 그러니까 안구는 크게 두 개로 나눴었죠. 외막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막에는 이제 또 크게 세 개로 나눴었죠. 외층, 중층, 내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고, 이 내용물에는 우리가 방수가 있었고 수정체가 있었고 유리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막은 외층, 중층, 내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안구의 외막이 아닌 것은 일단 1번 각막과 2번 곡막은 외층에 해당할 거고, 망막은 내층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모양체는 이 중층에 해당하고요. 수정체는 안구의 외막이 아닌 안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이번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각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안구의 형태를 유지한다. 우리가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겉에 있는 막이라고 해서 곡막, 그리고 각막, 이 두 가지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외측막의 앞쪽 5분의 1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외측막의 앞에 5분의 1, 곡막이 뒤쪽 5분의 4,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는 굴절 매체이다. 우리가 눈에서 이제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는 매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굴절 매체는 말 그대로 빛을 굴절시키는 곳인데, 우리가 빛을 굴절시키는 곳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각막과 그리고 수정체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심부가 주변부보다 두껍다. 근데 각막은 중심부, 그러니까 중앙부가 0.5에서 0.8mm, 중앙부가, 그리고 주변부가 0.8에서 1mm 정도. 중심부보다는 주변부가 두꺼운 게 이제 각막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중심부가 두껍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5번, 5개 층으로 되어 있다. 이 각막은 크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상피, 그 다음에 보호망막, 그 다음에 실질, 그 다음에 데스메마, 그리고 안구, 각막 내막, 내피, 내층, 뭐 이렇게 해서 총 5개. 그래서 상피, 보호망막, 실질, 데스메막, 내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안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안방수가 말 그대로 안방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고, 우리가
각막이나 수정체는 무혈관 조직이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은 뭐 눈물 혹은 방수, 그리고 수정체는 방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일정량의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된 만큼 배출이 되어서 그 안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배출량보다 많으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녹내장이 될 수가 있다 했고, 생산량은 똑같은데 방수 배출되는 게 적으면 그것도 안압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안방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 공급을 해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압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방수, 유출되는 거랑 생산되는 거랑 배출되는 거에 따라서 안압이 조절이 된다 했으니까 안압과 관련이 있다도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정상적인 안압은 15에서 16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에서 21만큼 사이에 있는데 가장 정상적인 안압 범위라고 하면 15에서 16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안방수, 방수는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주로 이제 모양체에서 생산이 되고요. 일부는 홍채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모양체에서 생산이 되고 일부는 홍채에서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외양근이 부착되는 부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외양근은 말 그대로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근육이 이 안구 외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붙여질 거 아니에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외층에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안구 중에 가장 외층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공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번, 동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공이 뭐였죠? 동공은 말 그대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홍채, 그 홍채의 중앙에 있는 동그란 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부분이 이제 동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겉에 부분은 홍채죠. 그리고 이 중앙에 동그란 구멍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이 동공은 아무래도 뭐 빛이나 이런 조도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이 보기를 보면서 먼저 첫 번째, 홍채 중앙에 있는 동그란 구멍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동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축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은 말 그대로 동공이 작아지는 거예요. 동공이 작아지는 활동은 우리가 언제 일어나죠? 빛이 밝았을 때,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되면 동공을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축동은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동공 관략근, 이 두 가지를 영향을 받아서 동공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2번에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틀린 말이죠.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축동이 아니라 산동, 이 커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3번, 산동보다 축동이 빠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공이 작아지는 게 커지는 것보다 완전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동은 한 1.5초 정도 걸리고 산동은
그러니까 이 동공이 커지는 이 상동은 완전히 상동되기까지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공이 작아지는 게 훨씬 빠르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한 빛을 눈에 갑자기 갖다 대면 동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굉장히 1.5초로 빠른데 완전히 커지는 데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4번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빛을 조금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5번 안약이나 약품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에제린이나 팔로칼로핀 이런 걸로는 축동이 되고 뭐 아드레날린 이런 걸로는 이제 동공이 조금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제 6번 문제. 수정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수정체에 대한 얘기예요. 수정체. 수정체가 뭐였죠? 수정체는 아까 각막과 마찬가지로 빛을 굴절시키는 매개체죠. 그래서 크게 모양 자체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방수를 배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정체는 혈관이 없어요. 신경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해야 빛을 꺾어줄 수 있으니까 빛을 굴절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해야 돼서 뭐 혈관, 신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은 방수를 통해서 얻는데 그럼 1번부터 일단 투명한 무혈관, 무신경 조직이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볼록 렌즈 현상의 투과체다. 이렇게 볼록 렌즈 현상의 투과체고 세 번째, 35%의 수분과 65%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수정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냐면 35%의 단백질, 65%의 수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 3번은 반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이 수정체가 혼탁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투명해서 빛을 꺾어주는 건데 빛이 통과해서 이게 투명하지 않고 혼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력은 저하가 되겠죠. 빛이 통과되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굴절력이 감소한다. 우리가 가까이 보는 거를 할 때 가까이 보려고 하면 망막 앞에 이제 맺힌다고 했나요? 아니면 뒤에 맺힌다 했나요? 가까운 곳에 나간 거는 뒤에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가까운 데서 보는 거는 이렇게 눈 뒤에 맺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보려면 그러면 여기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걸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가까이 볼 때는 굴절력이 증가가 돼요. 그럼 5번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우리가 가까이 보려고 이제 굴절력이 높아졌는데 이제 먼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체는 두꺼워졌던 게 다시 얇아지겠죠? 그럼 굴절력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5번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안광학계에서 빛의 양을 제한하는 조리개. 조리개가 말 그대로 빛의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빛을 조금 들어오게 아니면 많이 들어오게 이렇게 제한하는 게 조리개니까 우리가 눈에서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홍채입니다. 홍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안구 부속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안구 부속기는 뭐 결막도 있었고 안검도 있었고 뭐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1번 상안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눈썹 자체가 위에 맞는지 아래에 맞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쪽 그러니까 눈 위쪽에는 눈꺼풀이 100에서 그러니까 속눈썹이 100에서 170개 정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요거의 반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일단 결막은 총 3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결막, 원계결막, 그리고 검결막이 있었는데 그중 원계결막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구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구 운동이. 그래서 눈이 왼쪽 보든 오른쪽을 보든 이 원계결막 자체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구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말. 세 번째, 눈물의 점액층은 뮤신이라는 물질로 각막에 잘 붙어있게 하는 층이다. 그리고 눈물은 크게 3개 층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방, 여기가 수성, 여기가 점액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층은 눈물이 증발되지 않게 막는 거니까 눈물의 증발을 막는 거고, 이 점액은 여기 위에 각막에 이 눈물이 고르게 퍼져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점액에 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각막에 잘 붙어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점액층에. 3번도 맞는 말이고, 네 번째, 눈 깜빡임의 목적은 망막의 휴식과 안근의 휴식이다. 순목. 그러니까 이제 순목이라는 게 눈을 깜빡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이유는 다양해요. 이 눈물 자체가 각막에 고르게 퍼져 있게 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눈을 깜빡이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눈을 조금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막의 휴식. 그리고 안구 운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이동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안구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근의 휴식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도 아까 3개층 지방, 수성, 점액층. 5번도 맞는 말입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9번, 안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근은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눈을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눈이면 여기가 내직근, 외직근, 상직근, 그러니까 상직근, 상사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상직근은 앞쪽, 하사근은 뒤쪽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직근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외양근 자체가 6개가 있었고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그리고 상사근, 하사근, 이게 총 6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배를 받느냐, 직근마다 우리가 상사근은 활차 신경의 지배를 받고, 외직근은 어떤 거일까요? 외직근은 말 그대로 눈이 바깥쪽으로 돌게끔 도와지는 직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전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 하사근 요거는 이제 동안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직근은 여기 동안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가 하사근은 안화의 안쪽 가장자리 뼈에서 시작이 되고 나머지 5개는 윤상의 총전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세 번째, 외양근은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도 맞고요. 그리고 4번, 직근은 안축과 23도. 그래서 23도 정도 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근은 39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직근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이 오른쪽을 보든 왼쪽을 보든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이런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게 이 외직근이라고 했습니다. 직근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이 안근 근육 자체가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0번 문제, 이번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망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번은 이제 망막인데 망막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그렸을 때 이게 층별로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안구를 몇 층으로 나눴을 때 망막은 가장 안에 있었잖아요. 네 층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망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층은 맥락막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공막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은 유리체 혹은 초자체라고 불리는 걸로 채워져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망막은 이제 유리체와 맥락막이랑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망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 물체의 상이 이 망막에 맺히기 때문에 이 망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이 맺히는 공간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망막에 맺히면 상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하에 맺히면 시력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중심하가 제일 선명하냐? 이 중심하에는 추체가 있습니다. 추체. 그렇죠? 이 추체가 있는데 이 추체가 우리 눈에서 색깔 혹은 형태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하에는 추체가 많아서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1번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불완전하게 투명한 신경섬유층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2번 외면은 맥락막 그리고 내면은 초자체와 접촉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3번 중심하에는 추체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망막의 중심하 부위가 주변부보다 두껍다. 우리가 중심하 부위를 배울 때 중심하 부위는 조금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심하 부위는 어떻게 보면 얇고 추체가 많은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시신경 유두 부에는 간체와 추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신경 유두는 이렇게 시신경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이제 시신경 유두인데 여기에는 추체나 간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색각이나 형태 뭐 이런 시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신경 섬유가 모여 있는 곳이니까 이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망막에 대한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 망막에는 추체와 간체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체와 간체를 조금 비교하면서 외우면 좋은데 먼저 이제 추체 그리고 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추체는 우리가 색각, 형태 이런 거를 구별을 하는 거고 굉장히 반응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반응 빠르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600만 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심하에 몰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낮에 주로 약간 활성화되는 거고 이 간체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암 이거는 뭐 색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건 명암 그리고 반응 속도는 추체보다 느릴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1억 2천만 개. 이 추체보다 간체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야간에 약간 활성화가 되고 중심화보다는 주변부에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 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빛의 명암을 구별한다. 맞죠? 간체는 600만 개 정도 된다. 간체는
1억 2천만 개 훨씬 많다 했어요. 주체보다. 정답은 2번이고 야간에 활성화된다도 맞는 말이고 반응이 느리다도 맞는 말이고 중심화보다는 주변부에 많다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